거래다 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 조금 드릴게요. 우리가 엄청 중요한 거래다. 그럼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요인을 거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이 생겼다, 돈이 나갔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거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자, 우리 창고에 불이 났어요. 거래인가요? 창고에 불이 났어요. 불 났는데 어머 거래가 발생했네. 장부에다 적어야 되겠네. 네, 거래 맞습니다. 자,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내 돈 떼먹고 비행기 타고 도망가고 있어요. 거래가 발생했나요? 어머, 거래가 발생했어요. 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길 가다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거래가 발생했나요? 네. 도둑이 들었어요. 다 훔쳐갔어요. 거래가 발생했나요? 네. 그러니까 회계상에서의 거래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을 하면 무조건 거래다라고 적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래다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에서의 거래하고 회계상에서의 거래가 조금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회계상에서의 거래다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제가 이 모니터랑 거래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다 저기 미쳤구나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얘랑 거래를 하고 있어요. 왜요? 1년이 지나고 나면 얘의 가치도 어떻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겠죠. 다시 바꾸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얘의 가치는 아주 조금씩이나마 떨어지고 있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래하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대신에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감가상각이라는 걸 계산을 해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요. 가치가 떨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회계상에서는 이렇게 가치가 감소한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거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떼먹고 도망간 대손이 발생한 것도 거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화재가 발생한 것도 거래다라고 인식을 하고, 분실, 도난 이런 것들을 회계상에서는 다 거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자, 집 있죠? 있다고 해요. 네. 자, 저한테 파세요. 우리 오늘 계약서 씁시다. 그럼 거래가 생겼나요? 일상생활에서는 계약서 썼으면 거래가 생겼죠. 그쵸?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들어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 그 집이 내 집 아니잖아요. 그쵸? 혹은 제가 뭔가 돈을 줬다거나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거래가 맞아요. 근데 그냥 계약만 했어요. 그럼 거래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회계상에서의 거래가 아닌 것,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을 몇 가지를 외우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는 얘기는 장부에 기록하면 된다, 안 된다? 기록하면 안 되는 것들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계약. 계약은 다른 말로 약속하는 거랑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주문. 중국집에다가 셀프학원인데요. 짜장면 10개, 탕수육 10개 갖다 주세요. 했는데 한 30분 지나서 취소요. 사장님이 아마 국자 들고 쫓아올 거예요. 그쵸? 왜냐면 주문했을 때 상대방은 거래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실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없으니까 거래가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담보를 제공하는 거나, 그 다음에 직원을 채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회계상에서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채용을 했어요. 일을 시켰어요. 그럼 거래인가요? 거래입니다. 왜요? 일을 시켰으니까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죠. 저한테. 돈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일을 시켰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채용하는 데까지는 거래가 아닌데 일을 시키면 돈을 주든 안 주든 떠나서 무조건 우리 회사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거래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인 것과 아닌 것 구분을 조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다가 하나 더 적어드리면 회계상에서의 거래. 회계상 거래인 것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하셔야지 될 거는 감가상각 그리고 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뭐 대손이 발생했다든지 뭐 분실을 했다든지 도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계상에서 거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거래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장부에 적어야죠. 그렇죠? 장부에 기록해야 돼요. 거래가 발생하면 이제 후속 조치로 장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장부에 기록을 해야 하는데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해주셔야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분계라고 하는 걸 하셔야지 돼요. 분계. 그래서 우리는 회계 처음부터 끝까지가 분계예요. 그래서 분계만 잘하시면 돼요. 분계만 잘하시면 되고 분계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발생하면 어느 계정, 어느 변에 얼마를 기록할 것인지를 결정 내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보드마카를 현금 1,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렇죠? 그럼 보드마카는 뭐라 했죠? 소모품 B라 했어요. 맞죠? 그래서 어느 계정? 소모품 B 계정에. 소모품 B 계정은 어느 변에? 얘는 비용은 차변이 자기변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얼마 주고 샀다고요? 1,000원? 1,000원이라고 기록을 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걸 우리가 분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계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가 있었죠. 그쵸? 이 5가지를 거래의 판료소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 분계를 하셔야지 돼요. 거래의 판료소는 아마 오늘 배우고 나면 거의 배우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얘가 시험 문제 나오거나 뭐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면 기본적으로 얘에 입각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데 자 제가 아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자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산을 기준으로 그냥 하자. 뭐를 기준으로 하자? 자산을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거래의 판료소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일단은 짝대기를 하나 걸어놓고 왼쪽을 우리는 차변이라고 합니다. 왼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 그래요. 차변이라는 뜻은 들어오는 변이다. 들어오는 쪽이다. 변은 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차는 들어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대변은 대체된다. 그래서 반대로 반대의 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을 나누는데 오늘은 뭐 얘가 중요하실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차변 대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제는 쉽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차변은 들어오는 변입니다. 아시겠죠? 안쪽에. 그 다음에 대변은 바깥쪽 나가는 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오면 차변에 기록하고 나가면 대변에 기록을 한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자산. 그래서 자산을 기준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다가 기록을 하자. 그리고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다가 기록을 하자. 이해가 되시나요? 얘를 기준점으로 그냥 하나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할 때 자산이 감소할 수 있어요. 맞죠? 예를 들어서 현금 주고 비품을 샀어요. 그럼 저한테는 비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오겠지만 현금이라는 자산은 또 나가겠죠. 맞나요? 그래서 모두 다 이중으로 기록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런데 자, 저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이거 1,000만 원? 제가 빌렸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저는 자산이 현금이 1,000만 원이 들어왔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먼 날 언젠가 갚아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할 때 반대쪽에 부채가 증가할 수 있어요. 뭐가 증가할 수 있다? 부채의 증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저 빚 갚을게요. 그럼 빚 갚았어요. 그럼 자산이 나가죠. 그쵸? 반대쪽에 부채도 감소해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본이라는 개념을 아직 안 보셔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 회사를 차리는데, 개인 회사를 차리면 사장이 회사에다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 돈은 갚아야 안 갚아요? 회사가 사장님한테 내 돈인데? 그래서 안 갚아도 되는 돈, 진짜 내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출자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회사 입장에선 돈이 들어와요. 안 갚아도 되는 돈. 그래서 뭐가 증가해요? 자본이 증가해요. 주식회사도 마찬가지. 주주들한테 투자를 받았죠. 회사 입장에선 돈이 들어왔죠. 그 돈 갚아요, 안 갚아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죠. 네. 그래서 자본이 증가해요. 반대로 우리 회사가 감자라는 걸 할 수도 있어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감자라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주들한테 주식을 거꾸로 돈을 주고 사서 태워버려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중에 이제 감자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돈을 줬으니까 자산이 감소했죠. 반대쪽에 주식을 태워버렸으니까 자본도 어떻게 돼요? 감소가 생겨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더니 은행에서 저한테 이자를 주네요. 그러면 돈이 들어왔죠. 자산이 증가했죠. 맞나요? 이자 받았으니까 반대쪽에 뭐가 생겨요? 수익이 생기게 돼요. 수익은 그냥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수익의 감소라는 표현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수익은 발생했다. 반대쪽에 버스 타려고 버스 요금에 1,000원 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용이 발생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은 누구다?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 판료소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냥 고딩들은 외워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여러분들 안 외우셔도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일 분계라고 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